네, 딥하게 가다 보니 길어집니다. 설거지할 때, 장거리 운전할 때, 미뤄둔 집안 청소할 때, 만원 지하철을 탈 때 최적화된 콘텐츠 교덕고트 채널의 팟캐스트 이교덕의 고트타임. 오늘도 UFC와 미국 격투기 비즈니스 관점에서 풀어주실 멘틀 브랜드 전략의 이정수 자문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자문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봄입니다, 봄. 봄이네요. 네. 오늘 좀 확실히 날씨가 풀렸네요. 아, 네. 그래요. 일단 기분 좋아지는 날씨예요. 기분 좋으십니까? 기분 좋습니다. 아, 좋다. 참 좋다. 네. 우리가 네. 그렇게 밀어줬던 밀어주었던 핏불. 핏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핏불 역시 네. 역시 UFC의 벽은 높다. 높다. 동시에 또 데이나 화이트가 항상 얘기하는 UFC 지터라고 하는데 UFC 데뷔전을 치르는 거물급 선수들이 겪는 이 멀미 같은 첫 경기의 저주. 네. 이걸 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 상성이 안 좋은 쪽을 주는 거 아닙니까? 꼭 그런 건 그렇다기보다는 아닌가? 그냥 복합적인 것 같아요. 진짜 하긴. 말 그대로 네. 핏불 경우에는 이제 에이징 커브 요즘에 사실 많이 화두가 되잖아요. 네. 국내 격덕들 사이에서 맞습니다. 에이징 커브와 UFC 데뷔전의 압박감과 상성과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렸다. 저는 이렇게 보는 편이고, 핏불도 어쨌건 이 벨라토르 챔피언 출신들이 UFC에 와서 데뷔전에서 겪는 그 징크스 같은 걸 벗어나지 못한 네. 이 선수가 됐습니다 결국. 네. 과거에 네. 벨라토르 전성기를 이끌었던 한국의 해설위원으로서 그 동시대에 함께한 네. 이 베테랑들이 네. 벨라토르 베테랑들이 네. 지는 모습을 보면 네. 마음이 좀 시린가요? 저는 뭐 아시겠지만 시리진 않아요. 시리진 아시겠지만 않아요. 저는 네. 이게 워낙 격투기 쪽 일을 오래 한 반발 정도 담근 지 오래됐잖아요. 네. 진짜 20년이 넘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성적인 결부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뭐 헥터 롬바드도 UFC 데뷔전에서 졌었고 야, 그건 좀 오래되긴 했네. 오래됐나요? 에디 알바레즈도 세르니한테 에디 알바레즈. 졌었죠. 에디 졌었고 알바레즈. 챈들러 같은 경우에는 승리를 했었고 음. 벤 아스크렌도 승리를 했었고 그렇네요. 그만큼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탑 레벨에서는 뭐 진짜 말 그대로 종이 한 장 차이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선수들한테 이제 심정적으로 마음이 갈 때는 오히려 뭐 친하거나 응원하는 선수가 있다기보다 예기치 못할 때 감정적으로 확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딱 떠오르는 건 두 개인데 최근 한 그래도 몇 년 된 얘기인데 찰스 올리베이라가 챔피언이 됐거든요. 그때 누구를 이겼지? 챈들러를 이겼죠. 챈들러 이기고 챔피언 됐죠 아마. 네. 데누커를 챈들러가 잡고 챈들러랑 올리베이라랑 타이틀 결정전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공석이 같아요. 된 거 제가 기억이 맞으면. 예. 근데 저는 이제 올리베이라를 전 내면의 어떤 형으로서 보던 자아가 있었나 봐요. 올리베이라를 한참 동생이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형으로서 올리베이라를 보던 느낌이 동생. 나도 몰랐는데 있었나 봐. 올리베이라가 챔피언을 딱 하는데 진짜 웃긴 게 왜냐면 올리베이라가 처음에 신성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20살 때 20살 그쵸. 21살 진짜 어릴 때. 예. 완전 신성으로 들어왔는데 얘가 부침이 좀 있었어. 완전 애기잖아요. 애기였어요. 예. 진짜 애기였고 부침이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얘가 좀 깨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약간 경기 꺾이는 중에 경우. 깨지는 게 많았어요. 정신을 좀 놓는 경우, 내려놓는 경우, 좀 다치면 그냥 무너진다거나. 무너지는 경우. 저는 그거를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 그거를 비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UFC에 간 것 자체로 이들은 인자 강인데 거기서 좀 무너졌다고 해서 무너질지언정 비판받는 건 좀 가혹하다 그 느낌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선수는 뭔가 결정적일 때 내려놓는다 느낌이 있으니까 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체중 못 맞출 때도 있었고 그렇죠. 패더급 내렸다가 막 올라왔다가 뭐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챈들러 그 당시에 올리베이라가 챔피언이 딱 됐는데 울컥하는 거야.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짜 웃긴 게 내 머릿속에 야, 올리베이라 요놈 그게 주마등처럼 진짜로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나 스스로 내가 이런 감정을 왜 느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존재들한테 애틋함을 느끼는 그게 거지.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존 존스처럼 계속 이게 위에서 이제 있는 머무는 선수들 말고 이렇게 부침이 있는 선수들은 이게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응원하게 되고 맞아요. 내려가면 안타까워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존 존스나 톰 아스피나 같은 선수보다 극복하는 선수한테 박수를 쳐주고 싶죠. 박수를 쳐주고 또 마음도 이입이 돼. 음. 뭔가 나의 희망을 이 사람한테서 보는 것 같은 느낌? 이외에는 알도가 제레미 스티븐스 잡았을 때. 그 당시에 제레미 스티븐스가 엄청 올라오던 올라가고 때였고 있고. 알도는 약간 그쵸. 이제 힘들다 할 네. 때였는데 바디샷으로 잡잖아요. 네. 근데 알도가 막 울어. 음. 자기도 의심이 많았다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막 울컥하는 거죠. 그건 뭐 이제 호르몬의 영향도 있지만은 그럼, 여하튼 근데 그 재미로 또 보는 것 같아요 격투기가. 그래서 극복에. 그래서 격투기 덕후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 제가 꼰대니까 할 수 있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격투기를 볼 때 완벽함과 강자에만 어떤 승자의 논리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조금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그냥 격투기를 삶으로서 보고 진짜로 또 격투기라는 건 전성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전성기가 있다는 건 우리가 로봇이 아니라 인간이란 뜻이고 전성기가 있다는 건 반대로 보면 전성기가 아닌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전후로. 그거를 감안해서 보면 조금 더 폭넓게 볼 수 있다. 아 그렇죠. 과정으로 보면 재밌죠. 네. 더 재밌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뭐 비스핑, 음. 앤소니 스미스 이런 선수들한테 마음이 많이 가요. 비스핑도 예. 네. 그러면 지금 네. 오늘 저희가 잠깐 얘기 나눌 에론 에론 피코도 오랫동안 지켜보셨고 네. 이게 부침이 좀 부침이 좀 있잖아요. 있는 근데 지금 UFC 계약을 했잖아요. 저희가 사실 저번에는 모부사르 에블로에프 경기가 잡힌 것처럼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고 본 지금 뭐 에블로에프가 타이틀전 바로 직행을 원하고 있어서 에론 피코와의 경기는 지금 무산된 것으로 보이고 근데 에론 피코가 UFC 들어와서 뭔가 또 잘하는 모습을 보면 또 감격이 될 수 있을까요? 에론 피코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궁금해요. 이 선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잘할지. 이 선수는 사실 양탄자를 깔고 데뷔를 한 선수예요. 그래서 크게 뭐 이렇게 뭐 감정이입이 되거나 응원하게 되거나 그런 선수는 특별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금수저라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 밑바닥에서 시작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다만 이제 이 선수가 이제 28, 9인데 데뷔를 어떻게 보면 딱 전성기에 하는 거잖아요. UFC 데뷔를. 여기서 잘하면 아 역시 격투기라는 것은 고저가 있고 또 깨달음이 있으면 또 다시 재만개할 수 있는 스포츠구나 이런 건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의 이런 벨라토르에서의 성적 챔피언은 못 됐지만 그 패배 중간중간에 있었던 게 거름이 돼서 UFC에서 꽃을 피울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확실히 예전에 비해선 게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의미로 둥글둥글해졌고 육각형에 가까워진 워낙 뭐 레슬링, 복싱 다 원래 좋은 선수니까 거기다 그래플링도 좀 탑재를 한 느낌 좀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조금 되게 이례적이었던 게 UFC가 기대가 좀 컸나 봐요. 큰 것 같아요. 네. 좀 대우가 특별했다고 하던데. 특별해요. 이게 선수 UFC가 예외를 많이 안 두지만 저는 이게 거의 최초 같은데 제 기억이 맞으면 데뷔전을 하지도 않고 데뷔전 상대가 정해지지도 않은 새로 영입된 선수를 UFC 314회 대회죠. 마이애미 대회가 바로 최근에 했던 네, 그렇습니다. 그 대회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에론 피코를 존 애닉 그러니까 미국 현지 앵커죠. 우리나라에서 성승원 캐스터 포지션 존 애닉이 경기 전 기자회견 이후에 에론 피코를 따로 단상으로 불러서 1대1 그 Q&A 세션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UFC가 그런 걸 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
거기서 보면 아 UFC가 역시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수다. 그렇죠. 실력도 있고 피니시 능력이 있고 음, 외모나 카리스마도 되게 좋고 스토리도 좋고. 음, 그래서 이 선수가 뭐 이렇게 한두 경기만 이기면 한 경기만 잘 이겨도 충분히 타이틀전 직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 UFC가 이제 띄우려고 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거의 없는데 음, 예전에 뭐 브록 레스너 같은 경우는 그냥 그쵸. 케이지 위로 올린다거나 맞아요. 노게이라 지금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아, 프라이드에서 넘어온 뭐 안토니오 맞아요. 노게이라 네. 같은 경우는 바로 뭐 올려가지고 깜짝 공개를 맞아요. 하기도 네. 하고 그랬잖아요. 뭐 지금 그런 건 없지만 약간 기대치를 좀 주는 선수들한테는 이런 프로모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여하튼 에론 피코 네. 지켜봐야 될 지켜볼 만한 것 선수고 같아요. 상대가 누가 패더급이- 될지. 맞아요. 아니 누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최도랑 붙으면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스타일상으로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진짜. 재밌겠다. 근데 이제 최도 선수가 랭킹이 없어서 네, 지금 그게 네. 좀 아쉽긴 한데. 피코는 모브사르랑 붙여주려고 했던 거 보면 음. UFC에서 거의 랭커 탑 10의 10. 랭커 정도로 음. 간주하고 이렇게 매치업을 짜주는 것 같아요. 음. 와 최두호 대 에런 피코. 에런 와 그거는 사실 파이트 나이트 메인 이벤트. 메인 이벤트도 가능하죠. 네. 아 근데 딱 최도 선- 12에서 15위 사이에만 걸쳐 있었어도 이게 명분이 될 텐데. 최도 선수가 한 경기 정도 더 하면 음. 충분히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패더급이 진짜 그 언제보다 뜨거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일단 브라이스 미첼이 졌잖아요. 와, 그래서 조금 이제 물이 빠져가지고 꼭 붙을 재앙 이유가 실버. 있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은 최도 그렇죠.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유세프 잘날이 12인가 그렇더라고요. 유셉 잘라. 예, 유세프 잘날 같은 경우는 좀 먹기가 좀 쉽지 않나. 근데 5월달에 굉장히 또 좋은 경기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뭐 박현성, 음. 이정영 개빈 터커랑 잡혔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좀 어려운 상대긴 한데 케빈 터커면 네, 녹록치 않은 상대고. 녹록지 않죠. 네, 확실히 이정영 선수를 유심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UFC에서. 네. 케빈 터커 같은 선수는 전형적으로 랭커는 아니지만 딱 언저리. 그쵸 언저리 네. 플러스 좀 임팩트가 있었던 선수. 네 맞아요. 그런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정현 개빈 터커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유주상 선수 경기가 잡힐 것 같은데 날짜가 그 비자를 받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좀 뒤로 미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이름이 고석현입니다. 아 고석현. 우리 중량급의 또 새로운 뭐 웰터급에 새롭게 기대를 받는 선수잖아요. 네. 상대가 빌리 레이 고프. 네. 고프라고 해서 푸로 끝나서 너무 세 보인다라는 그런 고프. 상당히 과학적인데. 예, 푸로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세 보인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미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 네. 완전 미국 사람. 예. 빌리 레이고프와 네. 고석현의 경기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매치업은? 이 매치업이 음. 역시 그러니까 UFC가 많은 경기, 많은 신예 선수들의 데뷔전이 치러지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좀 의미 있는 매치업들이 있어요. UFC에서 기대하는 매치업. 네. 빌리 레이고프 같은 경우는 뭐 UFC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 고석현 선수처럼 통해서 데뷔를 이미 한 선수죠. 그렇죠. 싱가포르에서도 시합을 했었고 UFC 싱가포르에서도 이 선수는 사실 단 한 2경기 만에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는 선수예요. 왜 그렇죠? 경기를 너무 화끈하게 하니까. 경기를 너무 화끈하게 하고 백스토리도 좀 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알코올 중독이신 아버지와 뭐 이런 사이에서 자랐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격투기로 다 승화시키겠다. 근데 실제로 경기를 너무 잘 펼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어떤 포지션이라고 해야 될까? 아까 얘기한 뭐 빌리 쿼란텔로 이런 선수는 너무 딥한가? 그러니까 진짜 진성 UFC 팬들은 챙겨보는 언랭커 파이터들 중 하나로 순식간에 발돋움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랭킹이 없는 선수들 중엔 굉장히 주목받는 선수들. 더군다나 1, 2전을 치렀을 뿐인데 지난 경기 아마 트레이 워터스였나? 랑 해서 졌는데 상대 선수가 되게 잘하는 선수였어요. 또 빌리 레이고프가 진 경기인데도. 네. 그래서 고석현 선수를 이 선수랑 붙인다는 거는 이제 고석현도
선수도 이번 경기를 이기면 순식간에 이 랭커 진입을 위한 싸움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좋은 상대네요. 되게 좋은 상대. 네. 랭킹에 비해서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아는 팬들은 유심히 보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리레이고프 얼굴도 잘생겼더라고요. 얼굴도 잘생겼고 네. 경기도 진짜 미친 사람처럼 하고 약간 로비라울러? 또 누가 있을까? 약간 그런 느낌? 터프하군요, 굉장히. 되게 터프해요. 그래서 고석현 주목받는 고석현 준비되어 있는 어떤 강자 웰터급의 강자 네, 김동현의 바통을 이어받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선수가 좀만 더 잘해준다면 음. 이거는 뭐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석현 선수도 데이나 화이트 컨텐트 시리즈 출전 당시에 그때 메인 이벤트였죠. 메인 이벤트였죠. 상대가 브라질의 15승 맞아요. 였나? 어떻게 보면 네. 하입은 오히려 그쪽에 그쵸. 더 훨씬 네. 많았었고 근데 그거를 그 선수를 이제 운영으로 깼으니까. 운영으로 깼죠.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그 경기 딱 봤는데 이제 고석현의 음. 프리저 3단 변신 같이 약간 고석현이 할 수 있는 게임 중에 제일 정교한 게임을 한 게임이 그 경기였다고 보는데, 근데 그 경기에서 이미 고석현 선수도 하이피 좀 좋은 의미로 많이 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기면 제가 보기에 음. 패스트 트랙에 올라탈 수 있는 거죠, 진짜로. 네. 좋습니다. 네. 아주. 자, 지금 녹화 시점으로 보면 4월 21일이고요. 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 11시인데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 양일간 음. 라스베가스에서 WWE의 연간 최대 이벤트 음. 레슬매니아가 진행 중이거든요. 저는 이걸 보지를 못했어요, 아직은. 근데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현장에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가서 카메라에 비춰졌다. 네. 이런 이제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보셨나요, 혹시? 저도 그 화제가 된 것만 봤습니다. 아, 그죠, 레슬매니아를 보진 못했고.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이렇게 이런 행사에 잘 안 나오지 않나요? 행사에 잘 안 나오고 또 WWE 쪽에,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타 격투 프로모션 가서 얼굴 비추고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막 파워슬랩 빼고는. 뭐 이제 WWE야 뭐 범 격투 컨텐츠로 본다면, 네. 근데 뭐 데이나 화이트가 라스베가스 사니까 겸사겸사 간 것도 있을 거고, 제가 보기에 더 큰 거는 이제 이게 WWE랑 UFC가 둘 다 TKO 그룹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은 모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TKO가 이 필요할 때 WWE와 UFC를 필요에 의해서 좀 연합 개념으로 많이, 좀 연합 개념 행보를 많이 하기 위한 포석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WWE의 그 빈스 맥마흔의 딸이죠, 스테파니 맥마흔이 팟캐스트를 새로 시작을 했는데 네. 거기 첫 번째 게스트가 데이나 화이트인 거예요. 네. 이제 완전히 섞이는 거네. 조금 그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게 뭐 예전에 그런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WWE와 UFC가 한 지역에서 한 주간을 그냥 통으로 TKO 주간처럼 연달아서 릴레이 연달아서 대회. 여는 경우도 이제 생기고 있고, 네. 이번 주는 좀 특이한 게 UFC가 아예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연합의 개념일 수도 있는 게 밀어주기죠. 그렇죠. 레슬매니아가 워낙 크니까, 그리고 UFC의 본부인 라스베가스에서 하니까 굳이 라스베가스 에이펙스나 뭐 다른 데서 대회를 할 게 아니라 네. 레슬매니아 밀어주기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좀 크로스 프로모션을 많이 해요. WWE랑 UFC가 원래는 데이나 화이트가 크로스 프로모션은 절대 안 합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코미어가 WWE 선수들을 인터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니나 드라마 있잖아요. 니나 이제 드라마. 한국 팬들에게도 니나 잘 드라마의 알려진, 저주로 알려져 있는. 니나 드라마가 레아 리플리였나? 그 여자 선수랑 같이 이 컨텐츠도 촬영을 하고, 그래서 그걸 블록화를 하는 것 같아요. UFC와 WWE 이게 따로 하다가 필요할 때 연합하는 건 좀 모양이 이상한데, 네. 기본적으로 연합으로 묶여 있으면 교섭력도 뭘 해도 더 생기고, 필요에 의해서 야 우리 떼서 거래도 가능해, 이게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TKO가 지금 엄청나게 새를 넓히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가을부터 했던 얘기인데 이정수 자문께서 넷플릭스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많이 했죠. 그때 노체 UFC 할 때부터 네. 해서 UFC 정확히는 이제 UFC의 중계 계약이 2025년에 향배가 어떻게 될 것이냐 행보가 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그 넷플릭스 가능성이 네, 점점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TKO 산하의 WWE의 또 로라는 브랜드는 넷플릭스에서 중계가 되고 있고 네. 10년 계약을 해서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ESPN 계약이 UFC 중계 계약이 종료돼 가지고 네, 다음이 어디로 갈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정리를 한 번 더 드리면 네. UFC가 현재 미국의 ESPN에서 방송이 돼요. ESPN 플러스 채널 정확히는 ESPN 플러스 OTT죠. 범 디즈니계죠, 그렇죠? 네, 그렇죠. ESPN? 네. 근데 이제 계약 종료는 올해 가을입니다. 10월로 알고 있는데 10월인데 이제 10월에 종료가 되기 전에 UFC는 이후에 계약이 어디로 될지 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건 이제 네. 모든 스포츠의 중계권 계약이 그렇게 그쵸, 한 네. 6개월 전에는 다 마무리가 돼야 되죠. 그래야지 준비도 하고 바로 환승 중계가 되잖아요. 그쵸, 그쵸. 환승 중계가 넘겨줄 거 되는데, 넘겨주고 환중이 되는데 네. 그 독점 교섭 기간이 ESPN하고 지난주에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점 교섭은 뭐냐면 나랑 이교덕이랑 예를 들어서 계약이 돼 있으면 내가 다른 데 갈 수도 있지만 교독 코트가 아니라 뭐 다른 데도 갈 수 있지만 일단은 우리 둘이 얘기를 해보고 서로 용의가 있는 계약 조건이 도출이 되면 그냥 남겠다. 그 기간이 독점 교섭 기간이에요. 네, 우선 협상 기간이라고 우선 협상 기간 표현을 그렇죠. 하면 우선 딱 협상 맞을 기간 것 그렇죠. 같아요. 우선 예. 협상 기간. 그 격투기 선수들 계약에도 그런 게 다 있고 한데 그게 이제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데이너 화이트가 그 언제보다 기자회견에서 그 어디로 갈 거냐라는 질문이 나올 때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발랄한 느낌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물어봐 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직 ESPN이 이 그림에서 빠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있는 거고 추측컨대 ESPN은 UFC가 빠지면 그 공백이 너무 클 거고 가지고 있고 싶은데 UFC 입장에서는 또 더 튕기고 이미 싶죠, 본인 몸을. 그쵸 튕기고 싶죠. 네. 심지어 실체가 있으니까 뭐 스코어도 워낙 잘 나오고 시청률도 좋고 흡입력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뭐 이제 기자가 이런 걸 물어봐요. 기자회견에서 데이너 화이트한테 지금 연간 1년당 1빌리언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계약 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게 아마 서너 배 이상일 거예요. 지금 현재 ESPN 조건이 아마 4년인가 5년에 1빌리언인가 뭐 그럴 거예요. 1빌리언이면 1.5조 정도입니다. 지금 환율 1.4조 5조 정도. 데이너 화이트한테 이제 거의 300% 400% 인상된 계약 조건을 한번 떠본 거죠. 어떤 기자가 연당 1빌리언이란 얘기가 있던데요. 1빌리언 달러란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데이너가 보통 그런 얘기하면 모른다 그러고 이렇게 부인하고 코멘트를 안 하는데 나 괜찮게 들리네 딱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것도 좋지만 뭐 목마른데 달달한 주스 주면 더 좋을 거 아니야. 약간 그런 거지. 근데 이거 본인 입으로 얘기하긴 싫은데 뭐요? 아니 이제 기자로서의 약간 이게 원래 사정교감.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기자회견 할 때 전문 기자회견이나 관계가 좋은 기자들은 맞아요. 알아서 긁어줄 때도 알아서 있고 긁어줄 때가 아니면 약간 청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질문을 좀 해주십사 대회사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이런 거죠. 홍보팀 직원이 지나가는 말로 쓱 하고 지나가는 거죠. 이런 질문은 어떠세요? 뭐 이렇게 이런 질문 하실 생각 없으시죠? 이런 질문.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해주세요라고 할 때가 많죠. 이런 질문 한번 네. 해주세요. 제가 보기엔 뭐 요즘 기자회견 들으면 데이너 화이트가 이 프레스를 컨트롤 여기 쥐락펴락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긴 뭐하지 말지 당근과 채찍 전략을 배드캅 국합을 잘 쓰는 거죠. 잘한 결과들이 이런 국면에서 나와주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 CEO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라이브 스포츠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 또
아만다 세라노와 네. 복싱 경기. 네. 3차전이죠. 3차전이 또 테일러. 넷플릭스에서 네. 네, KT 테일러의 경기가 넷플릭스에서 또 나와요. 또 중계를 하기로 했어요. 그거 보면 넷플릭스는 확실히 라이브 스포팅 이벤트에서 가능성을 좀 본 거고. 근데 UFC 관련해서도 당연히 이제 뜨거운 감자니까 질문을 받았는데 이제 넷플릭스 CEO의 코멘트는 뭐였냐면 우리가 로우 같이 정례화된 매주 중계하고 매달 중계하는 건 안 할 거다. 대신 우리는 어떤 한 프로모션이나 리그에 메가 이벤트를 한두 개 정도는 할 생각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그러니까 한 대회만 떼서 떼서 판다. 판다. 뭐 노체 그쵸. UFC가 됐든 뭐 메디슨 스퀘어가 된 이벤트가 됐든 UFC 팬 입장에서는 좀 안 보기가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대회들만 딱 적재적소에 배치를 시킬 의향이 그런 형태의 계약을 맺을 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UFC가 아주 파격적인 조건의 ESPN 재계약이 아니면 이렇게 여러 플랫폼에 나눠서 계약을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지 않나. 데이나 화이트도 그 얘기를 계속해요. 우리가 이거 엄청 특이한 딜을 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느낌으로 다른 구기 종목들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 보면 그 NFL이 그런 식으로 중계하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NFL이 아마존에서도 몇몇 경기는 아마존에서도 중계되고 넷플릭스에서도 저는 NFL을 보진 않는데 쿠팡에서 한국에서 중계가 되고 있죠. 네네네. 쿠팡 플레이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존에서 크리스마스 때인가 제가 여기 와서 한번 말씀을 쭉 드렸었는데 맞아요. 예. 그때 경기는 어디에서 하고 또 무슨 요일 경기는 어느 채널에서 하고 또 어떤 팀 경기는 어느 채널에서 하고 이렇게 되게 좋은 의미로 합리적으로 좀 스프레드가 돼 있죠. 그래서 UFC도 그런 식으로 중계 계약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네, 보시는 거고. 지금 여러 군데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데이나 화이트가 되게 이례적으로 뭐 페이퍼뷰 모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뉘앙스까지 내비칠 정도면 또 그 얘기도 했어요. 우리는 사실 우리 브로드캐스트 그 중계 파트너가 뭘 원하는지에 따라서 변화무쌍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제 그 말은 이제 모든 가능성을 이 두고 비더들한테 들어라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 이런 건 다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구미가 당기는 금액을 가지고 와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게 UFC가 이 넷플릭스 중계라든가 ESPN 중계라든가 이거 여러 가지로 가능성이 좀 생기니까 네. 국내 팬들은 음. 그러면 넷플릭스로 만약에 가면 우리도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건 어디까지나 북미 중계권에 대한 북미 내용이고 중계권이고 다 나라별로는 국가별로는 다 개별로 다 계약을 진행하기 다 때문에 달라요. 네. 만약에 넷플릭스가 월드와이드로 진짜 전 세계 중계권을 통으로 산다 이러면 가격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음. 타이슨하고 폴 제이크 경기가 폴 경기. 월드와이드로 독점으로 중계한 거니까 근데 한 대회 정도를 그렇게 산다면 그러면 그렇게 되지도 않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 그 가능성은 적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 권리가 있잖아요. IP라고 하잖아요. 요즘 IP라는 게 하던데 IP가 뭐냐?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지적 재산권, 뭐 브랜드 컨텐츠 이런 걸 요즘에 통칭해서 IP라고 많이 하는데 제가 계약 조건은 모르지만 제이크 폴 대 마이크 타이슨은 이 IP 소유가 아마 넷플릭스한테 있을 거예요. 아예 시작부터가 나중에 재중계를 하든 뭐 그걸 떼서 컨텐츠로 만들든 그 권한이 다 넷플릭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거를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월드와이드로 간 건데 제가 보기에 UFC 컨텐츠인데 이거를 월드와이드로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다. 네, 그 UFC 입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리스크가 또 있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한두 경기 정도는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죠. 어쩌면 그거 자체가 넷플릭스 입장에서 의미일 수도 있겠고. 그 국내 중계권의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에 그쵸. ESPN 넷플릭스가. 근데 다만 이제 앞으로의 스포츠 중계 건이 패러다임이 좀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그렇죠. 패러다임이 OTT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다는 시그널이 아니죠. 이거는 거의 확정적인 느낌이 될 거고. OTT가 좀 모든 걸 집어삼키는 좀 점점 더 그런 시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국내 중계권은 아마 올 여름이나 가을부터 진행될 입찰. 네. 그리고 지금 CJ가 중계권 사기 때문에 우선 협상 기간이 있습니다. 있겠죠? 거기서 만약에 뭐 양측이 합의가 되면은 그대로 가는 거고 거기서 아니야 이거보다 더 나는 더 좋은 조건으로 뭔가 뭐 해보고 싶다 UFC가. 다른 경쟁자들이. 네, 그러면 뭐 쿠팡 플레이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스포티비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경합. 입찰을 경합을 통해서 비딩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겠죠. 올 가을 정도에는 내년부터 UFC가 어디서 중계될지가 나오는 거겠죠. 그렇겠죠. 네. 자, 올해 초부터 화제가 됐던 대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글로벌 파이트 리그? 파이터 리그? 파이트 리그 네. GFL이라는 단체였습니다. 뭐 UFC의 여러 파이터들, 유명 파이터들, 은퇴한 선수들 다 싸그리 모아가지고 진짜로. 네. 6개의 지역으로 네. 연고팀을 만들어서 대항전을 펼치자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2월인가요? 2월에 이제 드래프트를 통해서 팀을 나눴습니다. 네. 각 체급별로 나눠서 한 팀에 20명의 엔트리를 쫙 로스터를 확보를 하고 그럴듯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5월에 첫 대회를 열겠다 LA에서 발표를 했죠. 네. 근데 갑자기 미안 나 이거 취소 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이유인즉슨 주요 메인 투자자가 약속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무기한 연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무기한 연기됐고 네. 사실상 이제 물 건너갔다는 그 우리 아름다운 항공할 표현 있잖아요. 그 물이 건너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한번 GFL 그 소속 선수를 한번 쓱 읊어주실 수 있나요? 지금 떠오르는 선수 그냥 옛날 선수 아무나 되면 거기 다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뭐 파브리쇼 배우든 뭐 프랭크 미어도 있었고 토니 퍼거슨도 걸러 갔고 그다음에 딜런 데니스 맞아.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다운 선수 맞아. 마우리시오 쇼군 알렉산더 구스타프손 네. 뭐 릴리 라티피 네. 루크라 콜드와 크리스 와이드먼의 2차전도 2차전도 계획돼 있었고 타이론 우들리 해난 바라오 네, 맞아. 근데 유라야 페이버 대 해난 바라오 그렇죠. 네, 2차, 아니 3차전도 하기로 그 멤버 그대로라면 진짜 묵직한 조금 클래식한 느낌의 그런 경기들을 많이 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게 가능성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럼 지금 이 얘기를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볼까요? 경제 채널 어떤 폰지 사기 파헤치는 느낌으로 제가 디테일을 어지간한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팔로우를 그렇죠. 계속해서 네. 이게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나왔던 의문점은 네. 과연 이 선수들한테 덩치가 크다면 파이트머니를 많이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름값 있는 선수들한테 그 페이를 다 지급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맨 처음에 의아하다고 의구심을 내비친 게 우리 이자문입니다. 네. 구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구조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명확하게 나오질 않았어요. 배분도 어떻게 할지도 나오지도 않고 뭘 배분할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그거 지금 한번 다시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그 당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당시에 저는 이게 통박이라는 또 우리 스트리트 워드가 있잖아요. 거리의 단어 통박. 시쳇말이라고 하죠. 네, 시쳇말이 통박을 딱 굴렸는데 이거는 또 왁구가 안 나와. 통박 굴렸는데 왁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는데 했는데 아시잖아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렇게 에드벌룬 크게 띄우는 회사들은 잘 끝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죠. 뭐 더 정확히 보면 UFC 빼곤 잘 된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되게 터놓고 얘기하면 이게 되나? 근데 이걸 이끄는 사람이 데럴 오웬스라고 캐나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4년 5년 전에 갑자기 아리에 헬와니 쇼에 나와서 자기가 준비하고 있고 투자자도 준비돼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땐 이름이 달랐어. GFL이 아니고. 다른 이름이었겠죠. 네, 근데 코로나 때 좀 잠깐 코로나 때문에 투자가 사라졌다가 끝나고 나와서 다시 이제 GFL이라는 걸 몇 년 전에 얘기했던 걸 내가 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월드 시리즈 오파이팅 캐나다 지부를 뭐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해봤던 사람이에요. 오퍼레이팅을 운영을 해봤던 사람이에요. 전혀 문외한은 아니었던 문외한은 거죠. 아닌데 말하는 거 보면 조금 경상도 말로 자다가 너의 다리 끓는다는 소리 하는 끓는다는 소리 하는데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런 건 있어요. 이게 만에 하나라는 게 항상 있고 이게 좋은 격투기 프로모션을 꾸릴 수 있는 프로모터의 역량이랑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그 역량이랑 같이 있으면 제일 완벽하겠지만 그게 별도일 수 있거든요. 저는 의심은 프로모터로서는 말하는 게 좀 조금만 아는 사람이 봐도 업계 인사들이 보면 조금 힘든 얘기를 하는데 또 모르죠. 돈을 끌어오는 능력은 그건 별도니까 재무적으로 또 연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지켜봤던 거죠. 근데 이상 징후는 여러 군데에서 좀 발견이 됩니다. 계속 들어와 주세요. 네네. 일단은 팀전. 팀전. 네, 팀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팀전의 매력이 뭐가 있을까요? 매력은 구기 종목이면 매력이 있고 굳이 치면 IFL 참고로 상장도 했던 그 버블기 때 20년 전에 인터내셔널 파이트 리그 그 팀전 팀 대항 MMA 프로모션이 망했던 일이 있고 뭐 팀전이면 그 네. 지역 연고로 네. 스폰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그거예요. 네. 뭐랄까. 제 뜬구름 그러니까 잡는 열심히 얘기? 살면 그쵸 뜬구름 잡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하늘이 도와준다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세계에서는 통용 안 되는 탁상 공론 같은 거 머릿속에 있는 머릿속에만 있는 거. 아시겠지만 격투기는 한 경기 한 경기가 의미가 있는 스포츠인데 그거를 팀전이라는 더 거대한 권위가 생겨버리면 격투기 선수들의 그 파이터들의 권위나 카리스마가 떨어지는 셋업을 깔고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피파 월드컵은 월드컵이란 권위가 있는 건데 팀전이라는 건 팀 대항이 아니라 격투기의 속성 자체가 세계 제1위를 가린다. 선수 1위를 가린다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간단히 얘기하면 제일 센 선수가 꼴등하는 팀에 계속 소속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격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괴리를.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제가 보기엔 캐나다, 미국 사람들의 편견이나 우상 같은 거예요. 프로스포츠나 NFL, NBA, NHL에 너무 꽂혀서 어릴 때 잘한 사람. 그러니까 네이티브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요즘 디지털 네이티브 뭐 제네레이션 Z는 뭐 무슨 네이티브고 뭐 제네레이션 알파는 뭐 모바일 네이티브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거대 구기 종목 네이티브 대중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에서 모든 걸 하니까 갇혀 있는 거죠. 갇혀 있는 거죠. 그냥 데이나 화이트조차도 NFL에 그거를 못 벗어나는 얘기를 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이거 미국 놈이라 이런 미국 사람이라 이런 얘기 하나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데럴 오웬스라는 사람은 그거에 너무 꽂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좀 탁상공론 같은 환상 같은 얘기를 뭘 또 하냐면 자기는 팀을 만드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팀을 말하자면 무슨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가 있든 프리미어리그에 팀들이 있듯이 이 팀별로 스폰서를 투자자를 모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게 지역 연고의 목적이었겠죠. 프로모션의 투자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팀을 소유할 수 있는 메리트에 대한 그쵸. 구단주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LG 트윈스처럼 트윈스의 구단주 같은 걸 유치를 하겠다고 그쵸. 한 거예요. 근데 팀전도 말이 안 되는데 그걸 또 전체적으로 흥행도 아니고 팀별로 해서 투자자를 유치하겠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수익 분배부터 해서 이거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저는 만약에 그 구조가 되려면 각 지역 연고에 정말 빠삭한 투자 유치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 네. 그 지역마다 있어야 돼. 뭐 브로커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 조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게 다 그 조직이 결국 비용이에요. 그죠. 비용은 그죠. 뭐냐면 비용입니다. 돈이라는 거예요. 머니라는 거예요. 이게 애초에 이게 너무 굼뜨고 너무 무겁게 가는 거죠. 선수들 사인을 이렇게까지 많이 하고. 근데 이 사람 보면 연고는 주로 이제 미국에 몰려 있는데 원래 8개 팀 한다고 하다가 결국 뚜껑 여니까 6개 팀이 왔는데 캐나다 사람이 미국에 있는 걸 어떻게 그렇게 오퍼레이션을 할 거부터 해서 너무 산이 많았던 거죠.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위대한 꿈이라는 건 처음엔 비웃음을 사기 때문에 뭐 그냥 평가절하할 수는 없지만 야 이거는 진짜 해낸다면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깝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격투기 선수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 잘 들어야 되는데 계약서를 잘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그 조항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조항들이 있었다는 거죠. 명확하지 않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그 조카와 장난치잖아요. 어. 조카와의 장난, 그 성인들은 이제 말장난. 말장난이 항상 숨어있다 계약서에는. 이게 뭐냐면 우리는 파이터 데럴 오웬스라는 사람이 뭐를 이제 내세웠냐면 우리는 파이터들을 위한다. 왜냐면 UFC를 둘러싼 내러티브 중에 파이터 페이가 너무 크잖아요. 이 낮은 파이트 머니가 엄청나게 큰 화두예요. 그렇죠. UFC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거의 유일한 약점이기도 약점이죠. 하고. 예, 예.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신생 단체들은 항상 그걸 내겁니다. 우린 UFC보다 더 좋은 돈을 줄 테니까 조건을 내걸 테니까 우리 프로모션으로 와서 떼어라. 벨라토르도 그랬었고 비교적 잘했었고 PFL 하다가 지금 삐끗하고 있고 GFL도 당연히 그걸 한 거죠. 이제 이게 PR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좋은 선수들이 와야지 좋은 경기가 나오거든요. 그 좋은 경기가 프로덕트고 격투기 프로모션에 있어서. 그래서 파이트머니가 되게 관건이었는데 이제 내세운 게 우리는 어떤 조건이냐면 파이터랑 프로모션이 선수랑 GFL이 50-50로 나눈다. 50대 50으로 그 레베뉴 쉐어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매출을 반띵을 하겠다. 아 매력적이네. 매력적이야. 반띵. 반띵. 그쵸. 50대 50. 와. 반띵. 야, 너 로또 되면 반띵. 이런 진짜 반띵. 그러면 야, 이거 50-50. 예. 뭐 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좋죠. 그게 뭘 반띵하는 거죠? 근데요. 얼마를 반띵한다는 거죠? 근데 반띵을 하려고 해도 교독 기자님 이따가 꽃등심 저랑 1인분 1인분씩 먹어요. 했어. 꽃등심을 먹을지 안 먹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이익이 나오고 매출이 나와야 나누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교독 기자님 오늘 저 일 좀 도와주면 내일 제가 1억 원 벌면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니 1억을 벌겠다는 보장도 없고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거 자체가 조금 저는 그거 그 뉴스에서 그 사람 코멘트를 보는데 그게 딱 걸리더라고. 요 놈이 파이트머니를 못 박는 게 아니라 이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자는 얘기를 하네. 아니 인지도 없는 신생대회가 유의미한 이득을 적자를 안 보고 유의미한 이익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회에서 나눌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요. 거기다가 GFL이 막판까지 결국 뭘 못했냐면 방송사를 못 섭외했어요. 그러니까 크네요. 중계권료도 없어. 네, 제일 크네. 거기다가 엄청 큰 뭐 LA에 엄청 큰 경기장에서 한다고 해. 그것도 이틀 연속 한다고 해. 거기 대체 돈을 어떻게 남기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상했죠. 이상함이 좀 감지가 됐던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도 저희는 바다 건너 우리도 봐도 이건 이상 있는데 선수들은 그래도 빠꼬미들이잖아요. 거기 그렇죠. 빠꼬미들이 한두 그렇죠. 명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맞아요. 유라엘 피에이브도 뭐 이 바닥에 얼마나 오래 있었습니까? 유라 페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빠꼬미로 소문이 난 선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름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유빠꼬미라고 해도 정도로 별명이 유빠꼬미 유씨니까. 근데 그 이름을 빌려줬고 기대도 했고 그럼 뭘까요? 뭐의 매력을? 날카로우십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실제로 이후에 매니저 성명으로 폰지에 가깝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 예전에 추성훈이랑 붙었던 알란 벨처라는 선수도 거기 뛰기로 돼 있었는데 그렇죠. 네, 이번에 야 인터뷰도 이거 거의 하고. 폰지 사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애들이 빠꼼이 있죠. 선수들 중에 네임밸류가 있고 빠꼼이 있는 선수들 리스트는 확인이 안 됐는데 저는 뭐 저희가 오늘 언급했던 선수들 몇 명이 껴있는 것 같은데 껴있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 선수들한테는 따로. 월급을 줬대요. 따로 월급을 주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 일단 들어오는 돈이 따박따박 받는 돈이 있으니까 의심도 덜했을 거고 그렇지. 받은 게 있으니까 PR도 해줘야 됐을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여기저기 나가서 GF에 데이아 그레이트 막 하면서 뭐 우리를 테이크 케어 해주고 막 이런 얘기 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선수들 전화해서 저 페이버 형 전화 좀 가능하세요? 아이고 GFL 괜찮은 거예요? 아니 진짜? 기다려봐. 뭐 이렇게. 야 나 꽂히고 있어. 약간 이렇게 된 거야. 야 월급 따박따박 꽂히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UFC 선수들 중에 홀 오브 페임이나 이런 거 갈 법했던 선수들이
계약 풀어달라 막 이런 걸 해서 GFL로 간 선수들이 많단 말이에요. 와이드머니 있죠 대표적으로. 근데 와이드먼은 바로 지난주부터 UFC 그 개최량 방송에 다시 나오더라고. 아니 근데 ESPN 에서. 그거 계약하고도 나오긴 계속 했어요. 나오긴 했나요? 나오긴 네. 했는데 그게 저는 양다리 걸친 상황이었어요. 와이드먼은 또 네. 영리하니까. 근데 안 그러면 좋지. 이게 나눠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등급이 월급을 받는. 그 등급이 따로 있었던 거. 그러니까 그 사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게- 왜 이름을 빌려주고 얼굴을 빌려줬을까? 그러니까 돈을 주니까 음. 그 선수도 어느 정도 알고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게 진짜 폰지 사기 비스무리하네요. 조금 처음에는 그렇게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 신뢰를 아까 주고. 디테일을 더 얘기하면 데럴 오웬스가 매니저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너네 뭐 대회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거 불안하고 뭐 말도 없고 막 그래. 그랬더니 데럴 오웬스가 캡처 사진을 보냈대. 이거 조금 전청조 사건 같은데. 실례요. 아임 실례. 은행 계좌에 어. 제 기억이 맞으면 200밀리언이 들어와 있는 20밀리언인가 20밀리언이면 얼마야? 한 600억? 거의 600억? 이 들어와 있는 캡처 사진을 매니저한테 보내. 아 우리 있어 돈 있어. 돈 있다. 더 웃긴 게 데럴 오웬스 맞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GFL 대표가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이 펀드를 주기로 한 사람이 돈을 넣었다가 바로 다시 빼갔다. 뭐 그건 금융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이 너무 안 나잖아요. 뭔가 전체적으로 뭐 거짓말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뭔가 이 펀딩 상황을 그 캡처로 보냈다는 것부터 해서 그런 말이 게 안 되는 그게 말이 안 되죠. 거였는데. 왜냐하면 저도 뭐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저런 딜을 해보면 그런 딜에서는 다 있어요. 그 뭐 잔고 증명도 그 캡처할 게 아니고 그 뭐 그럼요. 양식 같은 게 다 증명서부터 있고, 다 있죠. 예, 그리고 뭐 그런 통장이 그냥 뭐 2조 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지도 않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디테일이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했다는 게 또 하나 있고. 그러니까 GFL이 저는 이제 그게 선수들이 그 몇몇 선수들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증명을 해주고 보증을 서준 꼴이 그쵸. 돼버렸잖아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그게 MMA 이 판의 약간 맹점인 것 같아. 맹점이자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맹점이자 거거든요. 현주소. 현주소죠. 만약에 이거를 누군가가 어떤 선수 뭐 협의 그게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협의체가 있어서 뭐 기준을 세워준다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한두 명이 보증을 서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그렇죠. 이렇게 끌고 온 셈이 돼 버려가지고. 그렇죠. 이제 본인이 진짜 영업하진 않았어도 이런 OG 선수들이 어떤 대선배 오비들이 나와서 방송 나와서 저러니까 나도 계약해도 되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네. 이건 거의 뭐 다시 물 건너갔다고 보는 거예요. 6월에 이 얘기를 정도. 하긴 하던데.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열린다면 이제 너무 놀라울 것 같다. 이게 뭐가 또 디테일이 하나 뭐 있냐면 이것도 교도코트 채널에 고트 타임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몰라도 너무 몰랐다. 그러니까 10분 이해를 해서 데럴 오웬스 입장에서는 돈이 꽂히기로 했는데 안 꽂혔다는 거예요. 네. 직전에 꽂히기로 한 돈을 안 꽂혔다. 근데 이게 정확히는 캘리포니아에서도 허가를 안 내준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많은 주가 있지만 캘리포니아 주가 제일 까다롭고 엄격해요. 대회를 열려고 하면. 잔고증명서를 주최육위원회에 며칠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되고 실제 유동성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정확히는 파이터들이에요. 파이터들의 등쳐먹지 않고 파이트머니 떼먹지 않을 유동성을 증명을 해야지 허가가 내려와요. 결국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더더욱 말이 안 되고 뭐 너무 대범한 사기였던 게 굳이 사기를 치려면 사기라고 뭐 규명 짓는 게 좀 아직은 찝찝하긴 하지만 뭐 편의에 의해서 상당히 터무니없는 이런 계획을 짜려면 캘리포니아가 아니고 차라리 다른 주에 가든가. 간이 커도 너무 컸던 거지. 너무 무모했던 거지. 최소한. 오히려 그러면 캘리포니아에서 허가를 받은 것 자체를 어떤 이런 사기의 그 근거로 삼은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는 네, 거죠. 네. 야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이거 이틀 연속으로 돼 있다. 선수들 봐라. 막 딜론 데니스 대 토니 퍼거슨, 막 루카 쿨드 대 크리스 와이드, 뭐 네. 요엘 로메로 나오고 난리 났었거든. 티아고 산토스도 거기 있었어. 맞아요. 티아고 산토스 대 요엘 로메로 맞아. 또 홀리홈도 UFC 계약 끊고 거기로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 어마어마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막상 이제 중간에 붕 뜬 선수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쵸. 뭐 이런 게 좀 애매해졌습니다. 특히 이제 정다운 선수도 향후 뭐 방향을 좀 정해야 될 텐데 좀 안타깝게 됐네요. 데이너 화이트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진심인 것 같아요. 음, 이게 격투기 프로모션 밖에서 보면 진짜 쉽다고 비웃는데 그렇지 않아. 꽤 어려워. 쉽지 않아. 보는 것만큼. 그 얘기하면서 나는 이제 진짜 다른 단체에 신경을 크게 안 쓰는 편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죠. 근데 요즘 보면 그럴만도 진짜 하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넘사로 UFC 넘어가 버렸고 GFL은 또 GFL 같은 타 단체들은 좀 너무 좀 게임을 못 풀고 있으니까. PFL도 야심차게 지금 토너먼트 시작했는데 아유, 화제성은 좀 많이 화제가 떨어지고 떨어지죠. 만드는 건 되게 그래도 깨끗하게 네. 뭔가 상품이 좋은 포장 잘 된 상품처럼 만들긴 하는데 네. 그거를 사람들한테 딱 매력을 줄 만한 구미를 당기게 할 만한 그 하나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격투기의 근본은 격투기 경기예요. 그 프로덕트잖아요. 상품. 근데 요즘은 좋은 프로덕트만 만든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쿠팡에 있는 많은 상품들이, 네이버 쇼핑에 있는 많은 상품들이 네이버 쇼핑 내지 쿠팡이라는 플랫폼, 이걸 더 근원적으로 보면 딜리버리 시스템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소비자와 상품 사이에 가교가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PFL은 그렇죠. 유통망이죠. 그 딜러가 있고 뭐 디스트리뷰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냥 거의 건너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예전 같으면 지금 PFL을 어떻게 보면 이거 대단한 건데 ESPN 플러스에 들어갔단 말이죠. UFC가 이미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비집고 들어갔는데 그걸 보면 전통적, 좋은 의미로 전통적,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올드스쿨한 방식의 교섭력이나 역량은 있는 조직인데 교편님이 말한 대로 격투기라는 이 프로덕트를 알리기 위한 그 홍보 전략이 있어야 되고 또 지금 많이 바뀐 소셜미디어나 그 인터넷 채널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PFL이란 프로덕트 오케이 좋다고 쳐. 근데 방송사 있으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약간 그런 거죠. 뭐 지나와서 이제 약간 고해성사 같은 건데 이 건하고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배틀필드라는 단체가 있었죠. 맞아. 단체가 있어서 뭐 누굴 불러온다. 실제로 불러왔죠. 불러와서 홍보 활동도 하고 했는데 누가 봐도 지금 이런 것처럼 명확한 실체는 없었던. 뭐 계약은 다 돼 있으니까 돈만 주면 되는 거긴 했는데 그 이제 또 마카오에서 대회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중계를 제 근무 회사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래 뭐 근데 일단 중개사를 잡아놓으면 영업하는 데는 편하거든요. 그렇죠. 어디서 중계된다. 네, 그리고 중개사가 이름이 또 있다거나 이러면 더 편해지죠. 근데 그걸 이제 활용을 했는데 그걸 메이드를 못 시켰지. 물론 뭐 사업과 사기가 한 끗 차이라고는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냉정하게 제가 그때 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게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잘 돼 있는 거죠. 특히 캘리포니아는. 너네 이거 하려면 다 제출하고 해라. 그래서 예전에도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직전에 빠그러진 MMA 대회가 몇 개 있어요. 많죠. 뭐 되게 엄격하죠. 네, 다른 주보다는 캘리포니아 주가 좀 엄격한 편이죠. 블랙컴뱃과의 인터뷰가 네. 블랙컴뱃 대표? 검정 대표. 네, 검정 대표하고 네. 인터뷰가 거의 정례화되는 느낌. 그러니까요. 그때 컨텐츠가 약간 비공식 시리즈 같이? 그렇죠. 대회 때마다 댓글 이제, 보니까 사람 그 팬분들이 엄청 그 컨텐츠 좀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이제 블랙컴뱃 팬들한테는 너무 좋죠. 왜냐하면 저도
막 찌르는 질문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수요가 있는 질문들. 네, 그리고 사실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건데 블랙 하시더라고. 컴뱃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한번 하고 찌를 때 또 찌르고 뭐 네. 이런 식이거든요. 왔다 갔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팬들 입장에서는 궁금했던 점들이니까 이제 뭐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반대급부로 왜 다른 대회 팬들 불컴만 그렇게 하냐 뭐 이런 불꽃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불컴만 하게 됐죠. 아, 왜냐하면 이제 다른 대사의 대표들은 그런 자리를 잘 안 만드니까 예, 신청을 하기가 좀 애매해지니까 만들면 당연히 당연히 하는 거죠. 그거는 너무 당연하죠. 기자로서 너무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대회사 다 대회 때 끝나고 나서 정례화된 기자회견이나 포위 취재나 뭐 찌르는 질문도 하고 농담 따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회 방향성이나 이 사람의 가치관이나 뭐 철학이나 이런 걸 들어보는 시간은 너무 좋은 거니까. 그렇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약간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죠. 너무 블랙 컴뱃 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 팬분들 중에.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이 많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뭐 중립이란 표현도 너무 웃기지만 대회 때마다 그래도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중립이라는 표현을 다룰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이 교도코트 채널은 팬들이 원하는 얘기, 네. 간지러웠던 부분 긁어주는 얘기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엔 좀 이렇게 폭넓게 더 오히려 그런 것도 계속해서. 있어요. 저 약간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걸 수도 있는데 검정 대표를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 다른 대표들도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 뭔가 이렇게 탁 하시죠. 인터뷰 하시죠 했을 때 검정 대표는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그분이 영리하긴 한 것 같아. 이게 본인 채널에서 음. 본인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죠. 누가 물어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접근성이니까 방식이니까. 그 다른 대표들도 아셔야 되는 게 뭐 대표가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다 그런데 모든 뭐 회사든 뭐든 리더든 대표든 본인 채널이나 본인 회사 보도 자료로 나가는 건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그쵸. 재밌게 안 봐요. 그게 이제 정보일 때는 그게 파급력이 그쵸. 있지. 몇 월 며칠에 뭘 합니다. 이런 건 할로웨이를 모르겠는데 초빙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뭐 너무 빵 터지고 좋죠. 팬들과 교감하는 내용이나 이런 거를 기자회견 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 다른 사람이 물어봐서 그거를 다른 플랫폼에서 나갔을 때 그게 거부감 없이 팬들이 받아들이는데 뭔가 통제된 목소리를 계속 내는 거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근데 언젠가는 이게 뭐 자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매대회 하자. 뭐 검정 대표처럼 매대마다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정말 뭐 분기가 됐든 뭐 자리가 한 번씩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게 열릴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팬분들도 원하시는 것 같고 또 원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아니,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대표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교덕 고트님께서 묻는 질문들이 진짜 뭐 탐사보도 같은 질문 막 너무 날선 질문은 아닌데 야 이거 대답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질문들이 그렇죠. 많은 있죠. 그런 시기나 게. 그런 입장이면 괜히 말 실수하는 것보다 근데 또 저희 입장은 노코멘트도 좋다. 노코멘트 좋다. 아니면 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것도 좋고. 근데 약간 우리나라 저도 이제 저는 국내 격투기를 좀 팔로우를 거의 안 해요. 네. 못 해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 시간이 뭐 내가 딴 일로 바쁘다가 아니라 그냥 너무 많아. UFC 경기도 다 못 챙겨볼 때가 있으니까.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데이나 화이트 전략 중에 좋은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쌓였을 때 좋은 게 그리고 검정 대표도 뭐 이분이 나중에 어떤 뭐 구설수가 있을지 잘 될지 그건 모르지만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솔직히 저는 다 보진 않거든요. 그 인터뷰를. 근데 다만 댓글을 볼 뿐이죠. 대표 인터뷰가 너무 많아도 안 돼요. 맞아요. 너무 많아도 안 되는데 하나 더는 뭐가 있냐면 너무 희소성 있게 가면 하나하나가 의미가 너무 커. 그래서 말실수 하나가 가져오는 파급력이 너무 커져요. 그렇죠. 근데 이게 딜레마고 밸런스고 판단의 개념, 가치 판단의 개념인데 가부의 가치 판단이 아니라 뭐가 더 좋느냐의 가치 판단인데 인터뷰를 많이 해놓으면
실수를 해도 희석이 돼요. 그런 게 좀 있어. 아,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있어요. 이게 너무 완벽한 대표의 우상이나 그 이미지를 심어주면 팬들도 그거에 동기화가 되는데 검정 대표 솔직히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욕도 먹잖아요. 많이 욕도 먹죠. 많이 먹고 또 팬들도 있고 예. 근데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자연에 가까운 거는 요즘 시대에는 대표가 더군다나 격투기 프로모터는 다른 기업 대표랑 좀 다르거든요. 다르죠. 격투기 프로모터야말로 그 본인들의 프로모션의 방향과 매치업에 대해서 가장 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많이들 많이 나오시잖아.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뭐 저는 여기 뭐 돈 받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도코트 채널 정도로 그래도 합리적으로 질문을 하는 합리적 질문을 하면서 격투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채널이 최소한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왜냐하면 잘 알죠, 오랫동안 봤으니까. 근데 단체를 이끌면서 가져갈 수 있는 얘기들은 또 다르고. 맞아요. 저희가 10년 전에 정문홍 회장 인터뷰했던 거 최근에 이자문께서 질문했던 그 영상을 보더라도 그때 가지고 있는 젠스 펄버 그때 가지고 있는 철학과 가치관이 10년 지나서 계속 조금씩 바뀔 수 다를 수 있거든요, 있죠. 당연히. 그걸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으로 선수를 부침을 또 보면서 그 맞아요. 선수의 동질감을 느끼거나 이럴 수 있다는 것처럼 대표의 그 성장 과정도 그럴 수 있거든요. 고트 타임. 이교도 고트 타임은 좀 대표들 좀 슬슬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실만 하지 않나요? 이제는 섭외를 한 적은 없죠 아직. 아직 얘기 너무 안 해봤습니다. 정문홍 회장님을 한번 모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왜 스타트로. 정문홍 회장만 모시죠? 검정 대표는 일단 좀 많이 하긴 했고 그다음에 총창성 그냥 순서대로 이제 순서대로 내 아이대로 우리 또 유교 옛날 사람 유교 문화를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 손가락질 형한테 뭐 그렇게 마음은 먹고 있는데 네. 글쎄요, 지켜보시죠. 언젠가는. 김내철 대표도 있잖아요. 김내철 대표도 있고 많죠. 뭐 지금 국내 단체들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여러분 고트 타임 언제까지나 저만 나와야겠습니까? 이 지루한 이 얼굴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초대하고 싶은 만나보고 싶은 격투계 인사들 그렇잖아요. 네, 좋죠. 뭐 이를테면 정문홍, 정찬성 누가 있을까? 뭐 김동현, 김동현, 매미킴, 김동현, 뭐 양성훈 그리고 뭐 때로는 뭐 트와이스는 안 되죠. 뉴진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하실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는 이렇게 좀 세계관 확장 네. 이런 것들 너무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정수 자문을 2주에 한 번씩. 네. 일단 지금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보고 있어요. 네. 나름 계산된 전략입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한 분씩. 이게 이제 전략입니다. 네. 제가 보기엔 이 본격적인 교도코트 채널의 이 포텐 터짐은 이 고트 타임에 거물급 게스트들이 나와서 어떤 밀도 있는 대화, 농도 짙은 대화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좀 본격적으로 또 더 터지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이 많았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